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자식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일 중요한 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합니다. 여유는 생겼는데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일들이 걱정됩니다. 머리로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또 하나의 생각이 되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즉시세, 색즉시공.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고 형상이 곧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다는데 어떻게 형상이 되고 형상인데 어떻게 비어있다는 말일까요? 복잡한 생각과 무거운 마음에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습니다. 생각이 왜 복잡해지는지, 마음이 왜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알려주는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장. 왜 생각이 복잡해질까? 채우려는 마음.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든 후에도 꿈속에서 생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뭅니다. 생각은 형상입니다.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생각이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도 생각이고, 지난날의 후회를 되새기는 것도 생각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걱정을 하면 정말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실제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두려움을 떠올리면 몸까지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호수에 비춰봅니다. 물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 달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을 넣는 순간 달은 흩어집니다. 물결만 일렁일 뿐 달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이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달이 물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보이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형상은 있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분명히 느껴지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방울은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조금만 높이 떠오르면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만 존재했다가 증발해 버립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거대하게 느껴지던 걱정이 아침이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작아집니다. 어제 그토록 두려웠던 일이 오늘은 잊혀집니다. 생각은 이슬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덧없는 생각에 매달릴까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실제 사건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없어졌는데 생각 속에서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쌓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만큼 경험이 쌓였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기억도 늘어납니다. 기억이 많아질수록 비교할 것도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저렇다. 이런 비교가 생각을 만듭니다. 일이 많아지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집니다. 책임이 늘어나면 걱정거리도 늘어납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살아갈수록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이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마음속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색즉 시공. 형상은 곧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형상도 들여다보면 비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복잡하던 생각들이 사실은 가벼운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짐이 알고 보니 그림자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생각의 본성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2장 반야심경이 알려주는 생각의 실체. 반야심경에는 생각의 본성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원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뜻을 풀어보면 우리의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불감.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우리는 생각이 생겼다, 사라진다고 여깁니다. 아침에 걱정이 생기고 저녁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제는 후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후회가 없습니다. 생각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본래 생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생긴 적이 없으니 사라질 것도 없다고 합니다. 거울을 생각해 봅니다. 거울 앞에 꽃을 놓으면 거울에 꽃이 비칩니다. 꽃을 치우면 거울에서 꽃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거울에 꽃이 생겼다가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거울에는 처음부터 꽃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친 것일 뿐입니다. 꽃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거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거울이라면 생각은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거울에 앉으면 거울이 흐려 보입니다. 먼지를 닦으면 거울이 다시 밝아집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거울은 본래부터 밝았습니다. 먼지가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라는 먼지가 마음을 가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맑았습니다. 걱정이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생각해 봅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다라면 생각은 파도입니다. 생각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마음이라는 바다는 늘 그대로입니다. 파도가 거칠어도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생겼다고 느낄 때 사실은 걱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래 있던 평안이 잠시 가려진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평안이 다시 드러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해가 다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안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무괴 무괴애고 무유공포 반야심경의 다음 구절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 걸림이란 무엇일까요? 생각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걸림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산길을 걷다가 옷에 가시가 걸렸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시가 걸린 채로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찢어집니다. 가시에 걸린 부분이 당기면서 천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추고 가시를 떼어내야 합니다. 가시를 떼어내면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옷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걸리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다른 일을 해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쉬려 해도 그 생각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시를 떼어내듯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생각해 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발버둥칩니다. 빠져나가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발버둥칠수록 그물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저항할수록 더 단단히 걸립니다. 만약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흐름에 따라 그물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에 걸렸을 때 저항하면 더 깊이 걸립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해 하고 싸우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냥 두면 생각은 저절로 풀립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걸립니다. 밤새 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만 커집니다. 온갖 나쁜 상황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걸림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생각일 뿐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걸림이 없어지니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무괴의 무괴이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말입니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반야심경은 계속됩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멀리 떠나 궁극의 평안에 이른다. 전도몽상이란 뒤집힌 망상입니다.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뒤바뀐 생각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길바닥에 노끈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끈을 봅니다. 순간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냥 노끈입니다. 뱀이 아니었습니다. 노끈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끈이었습니다. 뱀은 없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눈을 속인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노끈을 뱀으로 착각하듯이 생각을 실제 사건으로 착각합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봅니다.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그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도 물은 없습니다. 신기루는 계속 멀어집니다. 물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목마름과 햇빛이 눈을 속인 것입니다. 걱정도 신기루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의 실제를 봐야 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실제가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몽상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경열반, 궁극의 평안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반야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어있음 속에는 형상도 없고 느낌도 생각도 없다. 왜 생각이 복잡할까요? 이것저것 형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면서 가상의 그림들을 그립니다. 머릿속에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 형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공 속에는 그런 형상이 없다고 합니다. 비어있음 속에는 애초에 형상이 없다고 합니다. 빈 방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은 고요합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방에 물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발로 차이고 손에 걸립니다. 복잡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비면 고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각이 가득하면 복잡합니다. 생각끼리 부딪힙니다.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충돌합니다. 복잡함은 채워진 것들이 만드는 소음입니다. 맑은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하늘은 어떻습니까? 좁아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비가 올 것 같고 무겁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무한해집니다. 넓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 좁아집니다.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일 생각, 관계 생각, 미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공중무색. 비어있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비워내면 본래의 고요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비워낼까요? 억지로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의 본성을 보면 됩니다. 생각은 형상이고 형상은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 알 속에서 생각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시고공중, 공부리색, 색부리공. 반야심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비어있음 가운데 비어있음이 형상과 다르지 않고 형상이
비어 있음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여깁니다. 생각이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생각과 평안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형상과 비어 있음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물과 얼음을 생각해 봅니다. 얼음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물은 부드럽고 흐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생각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고요합니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생각도 마음의 작용이고 고요함도 마음의 본성입니다. 파도와 바다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닷물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닷물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라져도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의 본성이 공임을 알면 됩니다. 생각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 알 속에서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형상과 비어 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3장 공즉시세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다. 반야심경의 구절들을 통해 생각의 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즉시세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상이 곧 비어있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생각이 실체 없는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말은 여전히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비어있는데 어떻게 형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항아리를 떠올려 봅니다. 항아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흙으로 빚어진 둥근 모양일까요? 아닙니다. 항아리의 진짜 가치는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곡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아리가 흙으로 꽉 차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비어있기에 쓸모가 있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의 가치는 벽과 천장에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가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이 흙으로 꽉 차 있다면 방이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방입니다. 마음도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이 비어있기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로 마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 생각들로 꽉 차서 평화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하늘이 모든 것을 담습니다. 구름이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을 담습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하늘은 새를 담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연이 날아가고 햇빛이 쏟아지고 별이 빛납니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을 담습니다. 만약 하늘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도 지나갈 수 없고 새도 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들어오고 평화도 들어오고 여유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가능성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에 진짜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불안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았기에 현재의 풍요로움이 보입니다. 과거의 후회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과거가 차지하던 공간에 지금 이 순간이 들어옵니다.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하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이 충만해집니다. 미래가 차지하던 공간에 현재가 들어옵니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공즉시색.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억지로 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장,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여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것이 또 하나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멈추려는 생각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비워야 해.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비워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채웁니다. 비우려고 애쓸수록 더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힘으로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댐을 쌓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입니다. 고인 물은 점점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물을 막으려 한 것이 오히려 물을 망쳤습니다. 반대로 물이 자유롭게 흐르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맑아집니다.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됩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자갈을 지나고 모래를 거치면서 맑아집니다. 막지 않았기에 깨끗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면 마음에 고입니다. 고인 생각은 썩습니다. 밤새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걱정은 더 큰 걱정이 되고 불안은 더 큰 불안이 됩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흐르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걱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불안이 왔다가 갑니다. 막지 않으니 흘러갑니다. 하늘의 구름을 봅니다. 구름은 바람에 따라 흘러갑니다. 아침에 있던 구름이 저녁에는 없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누가 구름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구름 스스로 흘러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구름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뻗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생각도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손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밤에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지 말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 걱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걱정이 왔다는 것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이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을 실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큰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걱정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과거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잊어야 해.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우려 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후회가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간 하나의 기억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후회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맑은 물도 흐르고 흐린 물도 흐릅니다. 하지만 강바닥은 그대로입니다. 물이 흘러도 강바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바닥이라면 생각은 강물입니다. 좋은 생각도 흐르고 나쁜 생각도 흐릅니다. 하지만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흘러도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알면 편안해집니다. 생각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면 됩니다. 강물처럼 흐르게 두면 생각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5장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 젊었을 때는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을 채웠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책을 읽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경험을 채웠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관계를 채웠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쌓아야 할 시간입니다. 비어있던 인생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할 시간입니다. 채우지 않으면 삶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달라집니다. 쌓인 것들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쌓이고, 기억도 쌓이고, 관계도 쌓입니다. 책임도 늘어나고, 역할도 많아집니다. 신경 쓸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변합니다.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합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빨라집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한 달이 빠르게 갑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시간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쌓을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붙잡을 때도 있고 놓아줄 때도 있습니다. 긴 여행을 떠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는 짐을 가득 쌉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이것저것 다 챙깁니다. 옷도 여러 벌 넣고 책도 챙기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힘이 있고 의욕도 넘칩니다.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고 갑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지면서 달라집니다.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이 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쓰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긴 여행과 같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계속되면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쌓았습니다.
이것도 걱정해야 하고 저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걱정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야 합니다. 쌓인 걱정들이 짐이 됩니다. 무겁고 버겁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필요 없는 걱정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걱정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믿고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자기만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워야 자유롭다는 것을, 놓아야 평안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온 만큼 경험이 쌓였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돌아볼 일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은 것은 깊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대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알려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공즉시세, 색즉시공.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고 형상이 곧 비어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물에 비친 달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허공의 구름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체로 여기면 무거워집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생각의 본성을 알면 가벼워집니다. 흘러가게 두면 평안해집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빈 항아리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이 평화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편안합니다.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강물처럼 흐르게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면 하늘은 다시 밝아집니다. 반야심경이 알려준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뒤바뀐 망상에서 떠나면 평안이 옵니다. 비어있음과 형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호흡 속에 이미 평안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생각이 밀려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생각을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좋아요와 댓글 나무아미타불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